안녕하세요. 오늘 학생들과 경운기를 만들고 그 경운기를 움직여보는 재미있는 온라인 코딩 교육을 함께할 함찬규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지금부터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해보실까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경운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운기 모형을 만들고 이 경운기가 움직이는 원리도 알아보고 경운기의 움직이는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코딩을 활용해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는 그런 코딩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 안내에 따라 경운기 모형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학생들은 다음 단계로 바로 함께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아직 만들지 않은 학생들은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경운기를 모두 완성한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래밍을 배워볼 텐데요. 간단하게 이 경운기를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는 프로그래밍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블럭들을 설명해 준 다음에 실제 소프트웨어에서 함께 움직여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5개의 블럭이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블럭은 프로그램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 있는 블럭들을 순서대로 실행시키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블럭입니다. 그 아래에 바로 있는 블럭은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가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지정해 주는 블럭이고요. 그 다음 블럭은 여러분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동작 속도를 50%로 정하기 블럭은 말 그대로 속도를 정하는 블럭입니다. 숫자가 크면 빨라지고 숫자가 작으면 느려질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블럭은 모터 1회전을 17.5cm 이동거리로 정하기라는 블럭인데요. 혹시 우리 6학년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원과 원주율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요. 모터 1회전 때 이동거리를 정하는 블럭은 사용하는 바퀴의 둘레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운기를 만들 때 사용할 바퀴는 한 바퀴를 회전하면 17.5cm를 움직이는 둘레를 가지고 있는 바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 주었고요. 그 다음 블럭은 위쪽 화살표는 로봇이 앞으로, 아래쪽 화살표는 뒤로, 왼쪽 오른쪽 화살표는 각각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 한 후에는 파란색 원 안에 있는 숫자들을 바꾸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블럭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실제 소프트웨어 안에서 한번 프로그래밍을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한 스파이크 앱을 실행시켜서 이렇게 초기화 화면을 켜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크 프라임을 선택해 주세요. 하늘색 자전거 모형이 있는 스파이크 프라임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가운데 보면 최근 프로젝트 아래에 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새 프로젝트를 실행한 후에 가운데 있는 단어 블록을 선택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이 화면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만든 경운기와 컴퓨터를 연결해 줄 텐데요. 자,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연결 버튼을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이걸 누르면 우리 학생들이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스파이크 프라임 박스 안에 들어있는 흰색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허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블루투스 장치로 연결할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원 버튼을 눌러서 허브를 켠 후에 블루투스를 활성화하는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자신의 장치를 연결을 눌러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프로젝트로 돌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확대된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첫 번째 블럭을 설명했는데요. 이 블럭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노란색 블럭 아래에 있는 블럭들이 실행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모터와 오른쪽에 있는 모터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눌러서 이렇게 왼쪽 바퀴를 담당하는 모터와 오른쪽 바퀴를 담당하는 모터를 지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경운기를 잘 만들었다면 아마 자동으로 E와 F를 인식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요걸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는 요걸 눌러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블럭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네, 세 번째 블럭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동작 속도를 정하는 블럭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속도를 넣어주면 되겠는데요. 숫자가 크면 빨라지고 작으면 느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블럭은 어떤 블럭이었을까요? 자, 네 번째 블럭은 바로 모터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가는 거리를 정하기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파이크 프라임에 들어있는 모터는 한 바퀴를 회전하면 그 둘레인 17.5cm를 이동할 수 있는 바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과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요 블럭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살표는 위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는 앞으로, 뒤쪽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는 후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회전이나 왼쪽 회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먼저 직진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cm만큼 앞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실행시켜서 10cm를 가는지 한번 볼 텐데요. 바퀴의 중심을 0에다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바퀴의 중심이 10까지 가는지 한번 같이 관찰해 봐 주세요.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10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더 천천히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바꾸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동작 속도를 바꾸면 더 빠르게 가거나 더 느리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갈 때는 아래 화살표를 선택하고 왼쪽이나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하면 그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이 더 커지면 더 멀리 움직이겠죠. 자, 지금 선생님과 함께 코딩도 해보고 경운기도 움직여 보았는데요. 지금 설명해 준 것처럼 파란 원 안에 있는 것들, 속도, 움직이는 방향, 그리고 얼마나 많이 움직일지를 다양하게 바꾸어서 어떤 값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스스로 발견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계에서는 경운기를 직선 방향으로 정확히 30cm만큼 이동하는 프로그래밍을 해볼 텐데요. 자,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30cm를 갈 수 있는지 함께 먼저 생각을 해본 후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거리만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세요. 동작 속도를 크게 하거나 동작 속도를 크게 하면 어떻게 움직이죠? 네, 빠르게 움직입니다. 작게 해서 작게 하면 어떻게 움직이죠? 네, 좀 더 느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른 경우에 정확하게 이동하는지 아니면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경우에 정확하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코딩을 한번 살펴볼게요.
30cm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동작 속도를 빠르거나 느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30cm를 가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위쪽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움직일 거리를 30cm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의 경운기가 정확하게 30cm 움직이도록 속도와 거리를 조절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가 꼭 필요하겠죠. 집에 있는 줄자나 30cm 플라스틱 자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해 주세요. 자, 이번 단계에는 여러분들의 경운기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같이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전진을 하면서 변을 그려주는 코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회전하는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변이 4개니까 그 동작을 4번 반복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코딩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 첫 번째 블럭부터 4번째 블럭까지는 이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똑같은 블럭들입니다. 자, 새롭게 나온 블럭들을 한번 살펴보면 몇 번 반복하기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이 블럭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워져 있는 이 블럭들을 내가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해 주는 블럭입니다.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4번 반복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으로 20cm만큼 움직이기 블럭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블럭인데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휘어지는 정도를 우리가 세밀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블럭입니다. 회전 방향의 양을 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각도는 아니고 숫자가 커지면 더 많이 휘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50의 방향으로 21cm만큼 움직이기. 아, 선생님, 왜 21cm만큼을 움직여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죠. 예, 이 값은 실제로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네모를 잘 그릴 수 있는 값을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블럭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소프트웨어에서 한번 같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단계에 있던 코딩인데요. 이 코딩을 수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을 만드는 코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에 가서 몇 번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선생님 책상이 조금 작으니까 아까 예시 코딩에선 20이었는데 15 정도로 값을 넣어 볼게요. 거실이나 방의 넓은 곳에서 테스트하는 학생들은 더 넓게 움직이도록 해봐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 메뉴에 가시면 자, 이렇게 방향으로 센티미터만큼 움직이기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50, 그리고 선생님 자리에서 테스트했을 때랑 방송실에서 테스트했을 때랑 조금 값이 차이가 나서 선생님은 요 값을 23으로 수정해 볼게요. 학생들도 집에서 꼭 21cm로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보고 자기 자리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는 값을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반복 횟수를 4번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자, 코딩이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도전 과제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는 도전 과제를 함께할 윤민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도전 과제에서는 앞에 사진 보이는 것처럼 경운기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실제 경운기를 조종하는 것처럼
한번 운전을 해볼 겁니다. 준비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혹은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사진 카메라로 앞에 QR코드를 찍어주면 앱 다운로드 링크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거를 눌러서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카메라를 실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카메라가 실행되었으면은 앞에 모니터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찍게 되면은 링크가 뜨고요. 링크를 눌러주면은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됩니다. 이제 다운로드를 해주고 여기에 다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면 다운로드 안내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다운로드 확인 해주면은 무사히 파일이 다운로드 됐습니다. 이제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앱은 이렇게 경고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서 이 출처 허용 혹은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을 해주시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이렇게 허가를 눌러주면은 앱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은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까 PPT에서 봤던 화면이 그대로 표시가 되죠. 이 다운로드 과정은 휴대폰의 어떤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알맞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앱의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경운기와 앱을 연결해야겠죠. 경운기와 앱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줘야 합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을 해주면 앱에서 우리가 사용할 경운기가 표시가 되고 그 경운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직접 해볼게요. 네, 스마트폰에서 경운기를 블루투스 페어링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 스파이크 앱과 연결되어 있는 여기 지금 요 연결 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먼저 연결을 끊어주세요. 경운기와 스파이크 앱의 연결이 끊어졌으면 이렇게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검색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경운기의 블루투스 검색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고요. 휴대폰에서 찾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레고 허브 그리고 우리 경운기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이 레고 허브를 선택을 해주면 등록 요청이 메시지가 뜨고요. 이렇게 등록을 눌러주면은 블루투스 페어링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아까 설치한 앱을 실행을 해주고 왼쪽 위에 회색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페어링한 경운기의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이 경운기를 터치를 해주면은 자동으로 연결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삑 소리가 나면은 연결이 무사히 완료가 된 겁니다. 연결이 완료됐으면은 상단에 경운기의 이름 그리고 왼쪽에 블루투스 버튼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운기와 앱을 연결했으면 이제 실제로 조종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조종할 앱 같은 경우에 실제 경운기를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종하는 방법을 조금 익히셔야 합니다. 먼저 1번에 보면은 브레이크 레버가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레버를 빨간색으로 했을 때는 경운기가 움직이지 않고요.
초록색으로 바꿨을 때 경운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번, 기어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기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레이크 레버를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빨간색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기어를 터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1번, 2번, 3번 기어의 경우 앞으로 전진하는 기어고요. 서로 속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 기어는 후진을 하기 위한 기어입니다. 기어를 변경을 했으면은 다시 브레이크 레버를 초록색으로 바꿔주면 앞으로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레버를 초록색으로 해서 움직이는 동안에 4번 좌우 화살표를 눌러주게 되면은 경운기가 그 방향에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경운기를 한번 조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레이크 레버를 초록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경운기가 앞으로 가기 시작하고요. 좌우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레버를 빨간색으로 바꾸면은 경운기가 멈추게 되고요. 이번에는 기어를 2번으로 바꾸면 경운기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어를 다시 1로 바꾸고 브레이크 레버를 초록색으로 바꿔주고 방향을 바꾸고 이번에는 후진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어를 R로 바꿔준 다음에 브레이크 레버를 초록색으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경운기가 후진을 할 때는 뒤에 있는 짐칸이 엉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운전할 때 조심해야겠죠. 다시 경운기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면은 이렇게 짐칸이 풀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앱과 경운기를 연결해서 조종을 해봤는데요. 아래 영상을 한번 보고 여러분도 이렇게 신나게 한번 달려볼까요? 시작은 이미 머리 take one without 찌꺼기가 개볼 이래도 빠진 대로 달려 한번 멀어보이 날 쳐다보지 말고 얘를 들어먹어 보 평선에 걸쳐진 시선 드넓게 더 펼쳐져 버린 내 비전 이 막막하고 답답한 걱정 잠깐 옆에 다가경 던져 지금만큼은 축제다 펼쳐 너도는 지금의 기분 구름을 넘어서 노는 시내 시계 이 노을 돌파 확실해 느껴져 너의 온도차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 손 해야 내가 매긴 말은 천지를 그대가 천천일러니 호호 백발이 웬 말인가 얼씨구